자, 안녕하세요, 무사시로입니다. 오늘 언박싱 영상 진행하기에 앞서서 모델링 홀릭에서 12월 달에 자선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제 채널을 통해서는 아니고요, 유튜브 프라모델 도색 스트리밍의 절대 강자 놀이TV의 생놀이님이 진행을 하실 거고, 모델링 홀릭에서 후원을 하실 겁니다. 판매 수익의 전액을 브루이웃에게 기부하는 그런 이벤트니까 많이들 참여 부탁드리고, 경매 품목이라든지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모델링 홀릭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시면 보실 수가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동안 쇼핑을 좀 많이 했는데 주로 소모품들을 많이 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한테 뭐 딱히 보여드릴 것도 없고, 특이한 물건들도 드문드문 샀기 때문에 매번 보여드리기가 조금 그랬어요. 그래서 모아서 아주 그냥 언박싱 폭탄을 만들었습니다. 품목이 굉장히 많으니까는 좀 영상이 길어질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물건은 대부분 모델링 홀릭에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간혹 가다가 모델링 홀릭에 없는 제품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다른 사이트에서 아니면 다른 모형점에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따, 물건이 좀 많네요. 뭐 샀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모아 봤습니다. 행복해라.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게 지금 모시관조 니퍼인데, 요거는 이제 홀릭 사장님이 좀 한번 써보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게 신제품이기도 하고 요새 가성비가 좋다고 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 요번에 제가 MG 세븐소드 트란장 코팅 스페셜 코팅 버전 요걸로다가 요 니퍼로 갖다가 한번 끝까지 조립을 해 보면서 확실한 후기, 리얼한 후기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준비를 할게요. 마이너스 몰드 2mm짜리가 좀 부족해가지고 구입을 해봤는데, 이 마이너스 몰드를 어디서 구입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모델링 홀릭 가시면은 종류별로 다양하게 있으니까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소개시켜드릴 요 물품들 같은 경우는 모델링 홀릭 들어가셔가지고 디테일러 파츠 그리고 옵션 파츠에 들어가시면 요 물건들 다 있으니까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것들 지금 뭐 이제 되게 종류가 많은데, 아누비스라는 회사에서 나온 3D 프린팅 디테일러 파츠입니다. 되게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요번에 이제 모델링 홀릭에 다양하게 정말 여러 가지가 입고가 돼가지고 디테일러 파츠 모형들이 3D 파츠지만 이제 도색을 하고 나면 되게 이쁘게 잘 괜찮더라고요. 써보니까 이런 것도 그래갖고 저도 많이 좀 구입을 해봤는데, 요거는 디오라마 할 때 쓸 수 있겠네요. 드럼통 모양 이런 거 조금 한번 자세하게 볼까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런 것들 되게 쓰임새가 많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이제 어깨라든지 백팩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파이프 모양 붙이면은 괜찮게 디테일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도 약간 팔이라든지 발 쪽에 이런 거 붙이면은 디테일업 되게 쉽게 될 것 같거든요. 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자, 다시 한번 보죠. 연방군이랑 NIM 일렉트로닉스 마크. 이건 건담류에 들어가겠죠? 연방군 기체들. 지용군 마크. 3D 프린팅 된 모형입니다. 이거는 사각 버니어. 또 특이한 게 있어가지고 요거는 제가 직접 구입을 해봤는데, 실린더 모양의 디테일업을 할 수 있는 세트예요. 한 짝씩 끼울 수 있는 실린더 모양, 트윈으로 끼울 수 있는 실린더 모양, 이렇게 해가지고 세트로 구성을 할 수가 있는 제품입니다. 마찬가지 실린더인데 요거는 아마 144분의 1 사이즈일 거예요. 요게 이제 100분의 1 사이즈고 해서 디테일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메탈 파츠고요. 이거는 속이 빈 메탈 파츠예요. 자, 그리고 제가 주목했던 거는 요겁니다. 요게 이제 요게 100분의 1 사이즈고 이게 144분의 1 사이즈인데, 어떻게 쓰는 거냐면, 자, 모양이 이렇게 있죠. 이게 어떤 모양이냐면 파이프 모양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가위로 잘라 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위로 자르면 더 깔끔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뭐 이제 짧게 하면 훨씬 짧게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무슨 라이플이랑 백팩이랑 연결할 수도 있고,
백팩이랑 뭐 본체랑 연결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파이프 디테일업 하는 거죠. 길게 할 수도 있을 테고. 어쨌든 간에 뭐 이게 요거는 이제 트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요거는 뭐 싱글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디테일업을 할 수가 있겠죠. 요거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앞으로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서 한번 구입을 해봤고요. 고무 튜브 양도 넉넉하니까 뭐 부족하지 않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무는 속이 빈 게 아니라 속이 채워져 있는 고무입니다. 고무 파이프 아니에요. 고무 링이네요. 네. 자, 요거는 애칭 패턴 템플릿인데 아라비아 숫자, 로마자를 마스킹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요거대로 에어브러쉬로 도색을 하면은 숫자가 바로 마킹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실차, 그러니까 군용차의 넘버링을 할 때 다 이런 식으로 뭐 이제 종이에다가 하든지 박스에다가 하든지 숫자를 이제 파내가지고 그 위에 스프레이를 칠하는 거거든요. 제가 운전병이라서 차 도색 넘버링은 좀 해왔어요. 요거는 카모플라주 모양을 마스킹 해놓은 메탈 템플릿입니다. 요거 원하는 거 잘라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가려서 마스킹 해가지고 이 자체가 마스킹이 되는 거거든요. 카모플라주 페인팅은요, 패턴 몇 가지만 만들어가지고 그 교차해 가면서 페인팅 하는 거예요. 되게 복잡한 게 아니라 템플릿만 만들어 놓으면은 뭐 마스킹 테이프로 만들 수도 있고 종이로 만들 수도 있는데, 요런 템플릿 하나만 있으면은, 한두 개만 있으면은 마음껏 겹쳐서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카모플라주 도색입니다. 디지털 카모플라주 특히.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스타일엑스 사포인데요. 제가 스타일엑스 사포는 요 하드 타입 사포를 좀 좋아합니다. 거친 방수에 스틱 사포가 필요하면은 스타일엑스 사포가 저는 되게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예. 다른 회사의 스틱 사포보다 요게 좀 단단해요. 물렁거리는 느낌이 없어서 좀 평평한 작업할 때 되게 유리한 것 같아가지고, 특히 요런 거친 스틱 사포는 면을 많이 깎아내기 때문에 좀 이게 울퉁불퉁해지면은 곤란하거든요. 쉽게 이 모서리가 곡선이 질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이렇게 똑바로 정신 차리고 해도. 그래서 각을 살리는 게 되게 중요한 작업을 할 때 요 스타일엑스 스틱 사포를 되게 신뢰하는 편입니다. 자, 사포가 나와서 이번엔 사포대 하나 사봤는데요. 이것도 뭐 중국제긴 한데 조금 이게 기존 마하공구 사포대보다는 좀 크기가 커요. 두껍고. 요거 좀 편할 것 같아가지고, 예. 이제 종이 사포 같은 거 붙여서 쓰면 되겠죠. 여기다가 양면 테이프로. 그래서 사포질 할 때 좀 편할 것 같아서 이런 거 구입을 해봤고요. 계속 쓸 수 있으니까 이거 있으면은. 그러니까 뭐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네요. 사포대 크기도 마음에 들고. 예. 요거는 이제 가야노츠 칼라 퍼티인데요. 제가 기존에 흰색을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조금 어두운 색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검은색으로 주문을 했는데, 마침 또 검은색이 또 재고가 없다고 해서 파란색으로 대신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순간 퍼티가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게 퍼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순간 접착제 경화제 있죠, 엑시아 경화제. 거기에 반응을 해가지고 퍼티질을 한 다음에 경화제를 뿌려 놓으면은 바로 굳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바로 다음 작업이 가능합니다. 색상이 다양하게 있으니까는 뭐 기본적인 색깔은, 그리고 색깔끼리 또 섞어서 쓰면은 돼요. 그래서 요거 색깔 자체가, 그래서 요거 색깔 이게 판매 색깔 자체가 블루가 아니라 이게 사이언이거든요. 옐로우, 마젠타, 사이언, 요 세 개 삼원소 그 색깔이라서 얼마든지 섞어서 쓸 수 있습니다. 색깔은 또 이제 화이트랑 블랙도 있고요. 제가 컬러 퍼티라고 해서 흰색 컬러 퍼티 쓰는 거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영상에서. 엑시아에서도 썼고. 자, 요거는 웨이브에서 나온 페인트 믹서거든요. 요건 제가 이제 미리 한번 써봤는데 건전지로 넣는 타입이에요. 건전지 넣으면 2A 건전지 2개 들어가고요. 건전지는 안 들어있습니다. 병에 있는 도료를 교반을 한 다음에 그대로 에어브러시나 조색 접시에 넣고 조색을 해서 쓰면 되는 건데, 요게 이제 편리한 점이 스틱으로 꽉 돌리는 것보다 요걸로 돌리면 무지하게 편해요. 좀 구분하기 쉽게 메탈릭 도료를 갖고 왔는데, 요거는 이제 미스터베이 슈퍼 메탈릭입니다. 이런 메탈릭 도료일수록 가라앉은 알루미늄 가루가 되게 많아요. 금속 가루가. 되게 쉽게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위에 신나랑 금속 가루랑 안료랑.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이제 메탈릭 도료는 정말 잘 섞어줘야지 제대로 된 색깔이 나오거든요. 이럴 때 물론 스틱으로 돌릴 수도 있지만
좀 빡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이 페인트 믹서를 이용하면은 금방 섞이거든요. 지금 보이시죠? 이 정도 잘 안 섞여 있는 상태인데 요거 그대로 놓고 스위치 돌리면은 되는데 생각보다 안 튀깁니다. 그대로 사도 돼요. 네. 이게 이제 대부분 도료통이 유리니까는 뭐 이렇게 좀 닿아도 상관이 없고요. 상당히 잘 섞이거든요. 자, 어떻습니까? 거의 완벽하게 이제 교반이 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 한 가지 조금 제가 좀 생각을 간과한 게 요게 생각보다 좀 짧았어요. 제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요런 플라스틱 공병에는, 요런 식으로 된 플라스틱 공병에는 조금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이 밑에까지 닿지가 않으면은 제대로 섞이질 않거든요. 이제 가라앉은 부분에 요 부분이 좀 닿아야 되는데, 회전하는 부분이. 그래서 요런 공병에다가 전부 담아 놓는 사람들한테는 약간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 도료를 보관할 때요, 요런 공병에 보관하는 건 저는 물론 대부분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제일 바람직한 방법은 색깔이 필요할 때, 어떤 모델 킷에 도색을 들어갈 때 그때그때 조금씩 덜어가지고 희석을 한 다음에 쓰는 게 가장 좋아요. 뉴트럴 그레이 1, 2병, 2, 1병. 제가 앞으로도 계속 건담류 기체에는 흰색을 쓰는 게 아니라 뉴트럴 그레이 1을 쓸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건담의 흰색은 뉴트럴 그레이 1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쓸 거는. 다만 퍼스트 건담 같은 경우는 뉴트럴 그레이 1을 쓰지 않고 기본적으로 아주 옅은 옥색을 기반으로 한 화이트를 쓸 거예요. 특별히 색을 커스터마이징 하지 않는 이상 퍼스트 건담의 흰색은 옥색이 기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런 거를 많이 샀어요. 뭐 이제 이거는 미스터 하비 슈퍼 클리어 UV 컷 유광 무광입니다. 요거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무광에서 슈퍼 스무스 클리어도 써봤었는데 그거는 조금 무광 특유의 거친 느낌이 좀 덜 들어가지고 너무 부드러워서 저는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뭐 따로 특별히 부드러운 느낌의 작업을 할 때는 그걸 쓸 수도 있겠지만, 또 이제 UV 컷 굳이 UV 컷 안 사도 되는데, 또 뭐 이제 앞으로 의뢰작이 좀 몇 개 들어와서 의뢰작에는 그래도 UV 컷을 써 드리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이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도료를 좀 더 살펴볼게요. 일단 클리어 오렌지 그리고 퓨어 오렌지, 요것들은 제가 한 번도 안 써본 색깔인데 좀 궁금해서 한번 써보려고 구입을 했고요. 클리어 블랙, 요것도 조금 작업할 일이 좀 있을 것 같아서 2병 사왔습니다. 기존에 제가 1병 갖고 있었는데 좀 많이 쓸 것 같아서 2병을 더 샀어요. 그리고 미스터 서페이서 1000번인데요 제가 스피우렉스 서페이서 1000번을 주력으로 사용한다고 했었는데, 굳이 또 이걸 산 이유는 요번에 6전형 건담 작업을 하면서 스피우렉스 1000번에 약간 이상한 느낌을 받아가지고 한번 좀 제대로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다시 샀습니다. 그동안 제가 그 전에 주력으로 썼던 게 요거였거든요. 좀 비교를 막상 또 다시 해보려고 하니까 요걸 다 써가지고 예, 다시 구매를 해서 좀 비교를 해보고 스피우렉스를 계속 쓸지 말지 좀 결정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요거에 관해서 한 달이 지나고, 지금 방송 기준으로 한 달이 지나고 나서도 별말이 없으면은 스피우렉스 계속 써도 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요거는 이제 미스터 웨더링 컬러죠. 요것도 많이들 쓰시는 건데 표현을 할 때 쓰는 거예요. 특히 이거는 스테인 브라운 러스트 오렌지인데, 요게 이제 표현할 때 좀 괜찮다고 해서 유화 물감을 좀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인 것 같아 가지고 구입을 해보게 됐고요. 더불어서 샌디 워시랑 멀티 화이트도 구입을 해봤어요. 그래서 요 4가지 색깔로 조금 웨더링 컬러를 활용을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궁금한 점이, 요게 제가 처음 써보는 거거든요. 안 써봤어요 그동안. 요거를 희석시키거나 지울 때 에나멜 신너로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따로 솔벤트가 있어요. 웨더링 컬러 전용 솔벤트가 있는데 에나멜 신너로 대체가 가능하면은 요게 에나멜이어야 되는데 이게 에나멜이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냄새를 맡아봐도 확실히 에나멜 신너 냄새는 아니거든요. 에나멜 신너 냄새가 정말 틀려요. 냄새가 이제 독하지가 않은 냄새인데, 요게 요 웨더링 컬러 좀 아시는 분 좀
댓글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요 웨더링 컬러 베이스가 뭡니까 이게? 알코올입니까? 뭐 에나멜입니까? 뭡니까 이게? 좀 찾아봤는데 그 정확한 설명이 저는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요 솔벤트랑 요 웨더링 컬러의 베이스가 뭔지 조금 아시는 분은 조금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알려주시면은 제가 요 웨더링 컬러 활용하는 영상에서 설명을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요 신너 미스터 컬러 신너를 좀 두 통을 구입을 해봤는데 요 미스터 컬러 신너 같은 경우는 요 이제 전용 보틀캡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장착을 해봤는데 요거 있으면 좀 확실히 편하더라고요. 따로 이렇게 공병에 옮겨 담을 필요도 없고 요렇게 쓰면은 적당한 양을 좀 미세하게 조절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고 아씨 요렇게 열면은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잠기는 거고 그런 용도로 쓰는 거예요. 잠궈 놨죠? 확실히 안 떨어져요. 잠그면 아씨 아우 냄새. 보틀캡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런 보틀캡도 사봤는데 요거는 이제 가이아노츠 신너 보틀이랑 타미야 보틀도 전용 겸용으로 쓸 수 있는 보틀캡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런 타미야 신너 바틀이 있죠. 요거에 요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뚜껑을 밀어서 여는 게 아니라 돌려서 트위스트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나오고 다시 잠그면 안 나오는 그런 식이죠. 요 캡이 있으면은 따로 이렇게 마찬가지로 요런 공병을 준비해도 되지 않으니까 편하죠. 그리고 참고로 요런 일반적인 작은 보틀에 요거는 호환이 안 됩니다. 달라요, 크기가. 가이아노츠 병이랑 타미야 병 크기에 딱 맞게 나온 제품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디오라마 할 때 조경용으로 쓰는 건데 요거는 잔디 표현할 때 쓰는 거고 요거는 덤불 표현할 때 쓰는 재료예요. 이것도 디오라마 할 때 조금씩 보여드릴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투명 부품 접착용 본드인데요. 요거는 이제 투명 부품에 접착을 하면은 본드 자국이 남지 않는 거예요. 저도 이제 처음 써보는 건데 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필요할 것 같아서 구입을 해놨었고요. 그동안 장바구니에 놨던 거 요번에 다 턴 거예요. 그래서 조금 품목이 좀 많습니다. 요거는 이제 평소에 제가 또 살까 말까 고민했었던 파츠 분리기, 파츠 세퍼레이터. 건담은 이제 가조립이 필요하잖아요. 가조립한 거를 살 눌러서 공간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분리를 할 때 훨씬 편하죠. 요게 있으면은 진짜 편하거든요. 뭐 제가 그동안 쓰던 건 500원짜리였는데 아무래도 유튜버인데 조금 너무 저렴한 거 쓰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좋은 거 사봤습니다. 이건 웨이브제예요. 그립감도 좋고 괜찮네요. 자, 요거는 이제 뜯어 쓰는 사포라고 스타일엑스에서 나온 건데 이제 600, 800, 1000번 해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사포 좀 사봤어요. 종이 사포 쓸 때 조금 매번 가위로 잘라서 쓰는 게 불편해가지고 보니까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이 정도면 뭐 꽤 오래 쓰겠죠. 그래서 한번 필요할 때마다 이게 한 장씩 뜯어서 쓰면 되는 거니까 편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 정도면 크기가 적당하거든요. 그래서 한 장씩 뜯어서 쓰면 돼요. 자, 이거는 타미야 웨더링 브러쉬입니다. 웨더링 할 때 치핑 할 때라든지 그럴 때 요거를 이용해서 쓰면은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인데요. 스펀지를 뜯어가지고 치핑을 해도 되고 뭐 그런데 요게 있으면 조금 더 섬세한 표현이 가능하더라고요. 저는 요거를 갖다가 요거 웨더링 마스터 할 때 쓰려고 샀거든요. 요 웨더링 마스터를 사면은 요게 들어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짧아가지고 쓰는데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V타입으로 된 요거 있으면은 조금 쓰기 편할 것 같아서 구입을 해봤어요. 자, 마찬가지로 타미야 줄입니다. 줄. 이거는 지난번에 이제 재능님도 소개를 시켜드렸던 물건이랑 비슷한 건데 요거는 좀 좁은 거예요. 이거는 6mm 짜리고요. 6mm 짜리 줄인데 요게 이거는 이제 한 방향으로만 쓰는 줄이거든요. 다이아몬드 줄이랑은 다르죠. 사실 줄은 이렇게 조금 요 정도
넓이가 적당한 것 같아요. 보통 많이 쓰는 줄도 요 정도, 평줄도 요런 두께고 해서 좀 요게 평가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요런 방식으로 한쪽 면만 밀어내는 줄은 뭐 스지부리도에도 있고 몇 군데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좀 그립감이 좋고 그래서 좀 사봤는데 한번 밀어볼까요? 앞으로 한 방향으로만 미는 거거든요. 이렇게 당길 때는 갈리지가 않고 밀 때만 갈려요. 밀 때만. 아, 느낌 되게 좋네요. 줄치고는 상당히 부드럽게 갈리는 것 같긴 한데. 아, 그러면서도 연상력은 상당히 좋은데요. 줄이니까 뭐 당연하겠죠. 잘 갈려야죠, 줄이. 아, 벌써 이렇게 갈린 거 보십시오. 잘 갈리네요. 잘 갈리고 느낌도 좋고. 요거 그동안 좀 사고 싶었었는데 장바구니 넣었다가 드디어 결제를 했습니다. 자, 또 소개시켜드릴 물건은 요거는 이제 플라이어인데요. 자, 네. 요거는 이제 끝이 연질로 돼 있어가지고 좀 물체를 잡을 때 스크래치가 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도. 그죠? 어떨 때 쓰냐면은 이제 깊이 박혀있는 요런 것들을 네? 좀 뺄 때 이렇게 뺄 때 핀셋 같은 걸로 하면 잘 안 빠지잖아요. 핀셋은 힘이 그렇게 없으니까. 그럴 때 요런 거 연줄로 된, 특히 우리 프라모델 하는 사람들은 쇠로 된 플라이어가 별로 필요가 없어요. 딱히 철사 잡을 일이 없기 때문이죠. 철사 잡으려면 이제 금속 플라이어가 더 유리하겠지만 프라모델 하는 사람들한테는 요 연질 팁이 있는 플라이어를 사시면은 조금 더 활용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사고 싶었었는데 드디어 구입을 했네요. 또 이제 연질이다 보니까 파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분의 캡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요것만 따로 또 구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삼봉 리퍼라고 부르는 3픽스에서 나온 롱로즈인데요. 이거는 이제 끝이 이렇게 굽어져 있는 구비형 롱로즈예요. 롱로즈인데 요거는 모형용이라서 끝에 이 우둘투, 보통 롱로즈랑 다르게 요게 끝에 우둘투드란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요게 금속이긴 하지만 잡았을 때 조금 스크래치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롱로즈입니다. 작은 물체를 잡을 때도 쓰고요. 깊이 박혀 있는 것을 부품을 뺄 때도 쓰고요. 놀이TV의 생놀이님이 요걸 자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갖고 싶어 갖고 구입을 해봤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매직 스컬피인데 IPP 매직 스컬피입니다. 뭐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거는 이제 에폭시 퍼티를 대체하는 물건이라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이게 이제 주제랑 경화제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해서 주제랑 경화제를 1대1로 섞어가지고 에폭시 퍼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섞어가지고 어떤 조형을 할 때라든지 메꿈을 할 때라든지 그럴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이거 틈새를 전부 메꿔버리고 싶다. 그럴 때 요거를 적당량 섞어가지고 채워 넣고 굳히면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도 쓰고요. 그리고 어떤 모양을 아주 새로 만들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워진 파츠인데 요걸 갖다가 아예 그냥 이렇게 덮어가지고 직각인 부품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고 다 굳힌 다음에 사포질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조 개수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쓰고요. IPP 매직 스컬피가 이게 이제 요런 제품들 중에서는 가성비가 제일 좋아요. 양에 비해서 가격이 좀 싸기 때문에 요걸로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거 요게 좀 사연이 많은데 요게 뭐냐면은 전동사포예요. 흔히 말해서 이게 회전을 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전원을 못 켜요. 왜냐면은 플러그가 이딴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야. 제가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샀는데 변압기라고 해야 되나? 전류 전환 장치라고 해야 되나?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박스 네모나고 온오프만 되는 게 있고 속도 조절 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파는 데가 없어서 미국 아마존에서 직구를 했는데 미국 놈들은 그렇게 쓰나? 그런데 또 미국 아마존에서는
110V만 팔아요. 220V가 없어. 그래가지고 또 220V랑 제일 비슷한 230V 쓰는 그 유럽에서 파는 거를 또 독일에서 직구를 했는데, 독일에서는 또 우리나라에 직배송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독일 아마존에서는. 그래갖고 또 배대지 지정해가지고 배대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지금 비행기에 실었다는 것까지 확인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돌리면은 속도 조절까지 되는 걸로 구입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리뷰는 조금 제가 더 써보고 따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팁 같은 경우는 이게 삼각형 팁이 있고 사각형 팁이 있고 원형 팁이 있는데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자세한 거는 또 따로 리뷰를 할게요. 종이 사포도 들어있고요. 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몇 가지 물건들 좀 알아봤는데요. 모델링 언박싱 영상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오늘은 또 특히 많은 물품들 긴 시간 소개시켜 드렸는데 어떻게 조금 대리만족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